여부시하는 기타의 당좌자산 중에서 손익의 발생 및 이연, 그 다음에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손익의 발생 및 이연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수수익하고 미지급비용이 있고, 이연에는 선급비용하고 선수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건물을 일부를 임대하면서 1, 2번 임대료 120만 원을 받고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결국 차변에 현금하면서 대변에 선수수익, 부채가 되는 거죠. 유동 부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고 건물을 임차하면서 6개월치 임차료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비용, 즉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현금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는 결산 때 선수수익 같은 것은 수익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리고 선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즉 단기 수익하고 단기 비용을 계산해 갖고 단기 수익 비용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국민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이렇게 됐어요. 예금 금액은 1,000만 원, 만기가 1년이고 가입일이 7월 1일, 연이자율 10%, 월할 계산할 것. 결국 미수수익은 1,000만 원 곱하기 10% 하시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이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6개월을 곱하시면 50만 원이 미수수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단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 차입 금액은 1,500만 원, 만기는 3년이라고 했어요. 차입일은 10월 1일, 연이자율 10%, 월할 계산할 것. 결국 10월서부터 12월 3개월간은 이자 비용을 인식하셔야겠죠. 따라서 미지급 비용은 1,50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2개월 하시면 월 이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3개월 곱하시면 37만 5천 원이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이자 비용 인식하시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37만 5천 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임차료에 대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결산 추정 분기를 하다 이렇게 했죠. 결국 임대료 단기 수익을 인식하셔야겠죠. 즉 단기 수익은 12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10만 원씩이죠. 여기에 3개월 치니까 3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월 달에 첫 번째 문제에서 선수수익 120만 원 잡은 것 중에서 30만 원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선수수익 하면서 대변에 임대료 하면서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90만 원이 6개월치예요. 그러니까 월 15만 원씩이죠. 요것에 대해서 2개월치니까 30만 원이 단기 비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임차료 30만 원하고 선급비용 30만 원을 취소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와 원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결국 단기 수익, 이자 수익을 계산하시면 돼요. 6개월치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대변에 정기예금 하면서 전년도 12월 30일 날 미수수익 잡았던 게 있었죠. 50만 원하고 단기 이자 수익 50만 원하고 이게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전년도 10월 1일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그러면 단기이자 9개월치를 계산하셔야겠죠. 즉 1,50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9개월 하면 11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변의 보통 예금 1년치 이자 150만 원이죠. 이 중에서 전년도 말에 미지급 비용 37만 5천 원을 먼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112만 5천 원 이렇게 회계에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납세금, 결국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즉 2000X년도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언제 신고 납부합니까? 2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중간 연합 법인세가 있어요. 즉 1년치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그 중에 반에 대해서 중간 연합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연합 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원천 징수당한 법인세가 있겠죠. 요게 합친 게 선납세금, 즉 기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법인세 신고 납부할 적에 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상태에서 3월 31일 날 신고 납부하겠죠. 그리고 원천 징수당한 법인세, 이때는 선납세금이 되지만 원천 징수 의무사가 있겠죠. 이분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원천 징수 이 개념은 전산회계 2급부터 공부했어요. 지금 국민은행이 있고 주식회사 한강 납세 의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발생했어요. 200만 원. 그러면 세금 차감 후 이자 186만 원만 지급합니다. 이때 국민은행은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한강이 납부한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한강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식회사 한강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법인세하고 선납세금을 보도록 할게요. 정기예금의 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액을 제한 86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에 86만 원 보통 예금하면서 이때 선납세금이 되는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선납세금이 예수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세 중간 연합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강남 세무서에 현금 납부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차변에 선납세금 하면서 현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선납세금은 114만 원이 유동자산에 지금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추산했답니다. 근데 250만 원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차변에 법인세 등 또는 법인세 비용 250만 원 하면서 선납세금이 있던 것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세금, 요게 2년도 3월 31일 날 법인세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가지급금, 가수금, 요 내용은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당좌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